이게 무슨 애 같은 경우냐고. 이거 할인 좀 해줄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데 만약 할인을 못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알았어 그럼 다른 데 찾을게 라고 이야기. 아주 심플하게 다른 데 찾으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똑같아요. 중국 알리바바 1688 다 똑같아요. 타오바오 징동닷컴 모두 똑같단 말입니다. 뭐냐 한국 사람이 물어보면 얼마야? 그러면 10만원 오케이 하고 결제하거든요. 깎아줘. 알았어 1,000원 깎아줄게. 이제 이 정도로 딜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중국 사람은 다르다 이거예요. 얼마야? 10만원 짜이찌엔 잘 있어 얘는 거예요. 그러면 아, 왜 그래? 알았어 해고 이제 깎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품 가격이 달라졌죠? 네, 확실하게 달라졌습니다. 확실하게 체감이 딱 느낄 정도로. 네네. 그러니까 한 제품당 3,000원이라고 쳤을 때 100개면 30만 원이잖아요. 엄청 많이 감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감명이 되니까 사실 좀 놀랐고, 제가 수입했던 제품은 무게가 있는 제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부피가 크고 무게가 있다 보니까 중국 운송료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것도 이제 무료로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죠? 똑같은 양을 수입했는데 오히려 더 많은 양을 수입을 했는데 무료로 해주셨어요. 그 아이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셀러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앉아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네. 내가 뭔가 큰 노력한 게 아니고 이게 뭐 물건이 진짜 뭐 힘들게 팔아야지 30% 마진 남기는 건데 이거를 그냥 어떻게 보면 의뢰한 거밖에 없는 거죠. 어쩌면은. 근데 그것만으로 30%가 사실 수익이 늘어난 거는 엄청 큰 거죠. 저는 이제 우리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면 그걸 우리가 수익이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어떤 거냐면 원가가 줄어든 거잖아요. 근데 심리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온라인 판매를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나하고 비슷한 제품의 경쟁사를 만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쟁사를 만났을 때 내가 이 경쟁사하고 원가가 다르면 게임을 했을 때 사실은 가격밖에 없거든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가격이에요. 근데 저 사람하고 가격 메리트 자체가 안 돼.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는 초보 셀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죠. 원가 절감을 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을 연구해라.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한 건 뭐냐면 누구나 다 이렇게 팔면 이렇게 매출이 나오고 이런 돈을 벌 수 있다라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어떻게 물건을 사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혹시 강의 들어본 적 있나요? 저는 유료 강의는 들어본 적은 없고요. 네. 이제 유튜브 영상을 많이 봤었는데 네. 사실 제가 기존에 사용했던 배대지도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된 배대지예요. 아, 그래요? 그리고 뭐 이름만 말하면 알 정도로 유명하신 유튜버였거든요. 삐 할 테니까 이야기를 편하게 해주십시오. 그분이 이용하시는 배대지라고 해서 거기 카페를 가입을 하고 거기를 이제 이용을 계속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도 쓰는 업체긴 한데 물론 저 같은 초보 슬러들한테는 많은 정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따라가니까 그렇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잘 모르면 차라리 이야기를 안 해야 돼요. 왜냐면 그분들은 많은 청취자들이 주는 사랑 때문에 사랑으로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전부인 것 마냥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했을 때 나타나는 피해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우리 이진강 사장님의 피해는 지극히 작은 거고 이진강 사장님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운영을 했던 분들이 정말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잘 모르면 이야기를 안 하든지 확실치 않다면 이야기를 하지 않아야 되고 확실하다면 정확하게 따져보고 이야기를 해야만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유튜버라는 분들의 특성 자체가 정보 전달을 해야지 영상의 구독 그 수가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네. 그래서 업체랑 협력을 해서 너가 홍보를 해주면 내가 이렇게 도와줄게. 그렇지. 너의 구독자에게 어떤 혜택을 줄게 라고 말을 하면서 잘못된 정보가 조금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 무역이 정말 이 눈탱이의 온상이었어요. 그 김 사장님 있지 않습니까? 네. 1CBM에 뭐 28만 원인가? 그렇게 수입했어요. 근데 우리 이사님도 웃을 건 아니고 그렇죠. 네? 그렇게 눈탱이를 맞아가지고 이런 CBM들 진짜 아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을 하는 사람들 자체가 조금 안 좋게 매도되는 그런 거에 정말 좀 속상한 거예요. 정상적으로 서비스하고 정상적으로 비용받고 좀 그런 날들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피해자였다가 혜택을 보신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 초기에 가장 힘든 점들이 물론 제품 소싱도 있겠지만 제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처음 하는 분야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셀러분들이 계시지만 그분들이 다 경험하지 못한 무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 시도를 하시는 건데 여기에서 모르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부분은 차라리 정말 다른 전문가한테 맡겨두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융합이 됐을 때 정말 판매로 잘 이어지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아이템에 관련해서 잠깐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하거든요. 그 이사장님은 지금 그 이후로 어떤 아이템을 좀 진행하고 계시죠? 지금은 이제 원래 기존에는 캠핑용품을 좀 많이 수입을 했었는데요. 근데 지금 겨울 시즌을 저도 어떻게 보면 거의 처음 겪는 거예요. 수입을 진행한 이후에는. 그래서 지금은 봄에 다가오는 상품들을 조금 찾아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여름에 겨울 상품을 준비하시고요. 겨울에 여름 상품을 준비하셔야 돼요. 한 2시즌 정도 앞에 거를 고민하시면 좋아요. 봄이 돼서 봄 상품을 준비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2시즌 정도 앞에 그 계획을 세우시면 좋아요. 그러면 뭐 어떤 기본 베이스는 어디를 통해서 하고 계시죠? 지금 뭐 위탁 제품이나 이런 걸로 또 판매를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저는 기존에 했던 방식은 위탁에 있는 제품들을 미리 제 스토어에 올려보고 판매를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이제 수입을 진행했던 방식으로 네. 계속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위탁이라는 게 제가 직접 재고를 갖고 있지 않은 상품이고 그러다 보니까 배송이나 품절에 대한 대응이 엄청 어렵더라고요. 제가 우리 이사장님 오시기 전에 알려주신 이사님 스마트 스토어를 잠깐 봤거든요. 보니까 하루 유입 고객이 한 200명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 정도 되나요? 24시간으로 기준으로 했을 땐 한 600명 정도 되는 600명. 것 같아요. 예. 아까 제가 이제 모니터링 했을 때는 이제 네. 그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저한테 알려주신 매출로 비례하면 매출이 너무 작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장님이 가지는 제품의 노출은 그만큼 잘 되고 있다. 다만 이 제품들이 노출이 되고 난 다음에 구매 전환율로 이루어지는 양은 그렇게 크지 않다. 결과적으로 제품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진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스토어는 사실 17개월 하신 것 치고는 스토어는 활발하게 잘 운영은 되고 있지만 내가 고객들한테 경쟁력 있는 제품과 상세 페이지를 얼만큼 잘 꾸미느냐에 따라서 600명이 유입되는 이 고객들을 다 조금 메이드 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으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솔루션이 뭐냐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탁 제품을 내 스토어에 올린다. 그래서 이 위탁 제품이 판매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 중국에서 수입한다. 이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이거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인데 아니 그렇게 하시죠. 네. 처음에는. 예. 그런데 첫 번째 문제 가장 큰 게 배송입니다. 나는 그 위탁 제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위탁 제품을 올렸는데 배송이 혹시나 안 된 건은 없었나요?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배송이 안 된 건이 20%. 네네. 그 다음에 배송이 늦어진 건도 있었을 것이고. 네, 당연히 있죠. 그렇죠. 뭐 오배송이 발생될 수 있었던 건도 있었을 것이고. 네네. 그리고 파송권도 있고요. 파송권도 있고. 네. 이런 문제들에 대한 리스크를 다 누가 떠안아야 되냐면 이사장님이 떠안아야 돼요. 맞습니다. 맞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이게 단순히 리스크로만 존재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이사장님 가지는 스토어에 대한 평점 자체가 낮아지는 거예요. 마포왕 이진광 사장님이 운영하는 이 스토어는 이렇구나라고 네이버 컴퓨터는 기억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무슨 결과냐면 상위로 올려줄 수 있는 이 기회를 점점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탁 제품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제품이 10,000원이면 이 위탁 제품에 대한 공급사 있잖아요. 공급사는 온라인에 물품을 파나요? 안 파나요? 판매를 하죠. 그렇죠. 이 위탁 제품의 공급사도 물품을 판매하고 있고 위탁을 받으신 분도 물품을 판매하고 있어요. 이 공급사와 이 사장님의 판매 단가는 동일한가요? 어떤가요? 도매가를 소매가로 팔고 있죠. 그게 무슨 말이죠? 제가 도매로 구매하는 가격으로 네. 도매처는 그 상품을 소비자한테 팔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슨 애 같은 경우냐고. 이 사람보다 가격을 싸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더 싸게 파는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이길 수가 있어요? 소비자들이 바본가요? 절대 이 사람을 치고 올라설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이 위탁 제품을 해서 잘 팔리면 그때 나는 중국에서 수입할 거야. 이 공식의 첫 번째 룰이 깨져버린다 이거예요. 공교롭게도 성공한 케이스가 우리 이진광 사장입니다. 내가 이진광 사장님 케이스를 조금 독특하게 생각한 게 위탁을 해서 제품이 잘 판매돼서 수입을 한 케이스가 있나요? 그런 제품은 한두 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두 개 정도. 그 제품이 지금도 잘 팔리나요? 판매량이 엄청 많은 건 아닌데 가끔씩 나가는 정도 가끔씩 판매를 나가는 정도. 혹시 아이템이 몇 개 정도 있으세요? 지금 스토어에는 올라가 있는 상품은 한 500개 정도 있고요. 한 500개 정도 있고요. 엄청 많으시네요. 네, 이제 직접 발송을 하고 있는 건 한 20개에서 30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판매하고 있는 아이템이 이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 하나하나 아이템의 매출이 많이 나오는 편인데 위탁을 안 하시고 처음부터 아예 사입 위주로 하셨다면 제 생각에는 아까 뭐 여기 밝히진 않으셨지만 매출이 훨씬 더 많이 나오셨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정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물건을 살 때 전체 리스트가 또 이렇게 들어가 보면 판매자 클릭하면 나오잖아요. 그 보면 하나하나가 좀 이렇게 관리가 잘 돼 있고 좋은 아이템들이 많으면 신뢰가 가는데 아이템들은 많은데 사진 같은 경우도 직접 찍는 사진은 거의 없으니까 가져와서 쓰니까 물론 잘 찍은 사진도 있긴 하지만 좀뭐 판매가 잘 안 되고 있다라든지 그러면 조금 사실 신뢰가 좀 떨어지긴 하거든요. 그렇죠. 많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그렇죠. 많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래요. 내가 위탁이라는 제품에 관심을 갖다 보면 다른 거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놓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아이템을 하나씩 발굴을 하시면 지금 걸어온 17개월이라는 시간을 또 다른 17개월을 그렇게 한번 투자를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엄청 많이 달라진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저는 앞으로는 좀 그렇게 좀 하시는 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솔루션이 아닌가. 고객님께서 많이 도와주시죠. 정말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고객사와 소통을 거의 안 합니다. 우리는 플러스톡으로만 상담을 하지 전화 통화 자체를 못하게끔 돼 있거든요. 회사 업무 매뉴얼이. 근데 이제 이사님하고는 저는 전화번호를 제가 알고 우리 통화를 하는 사이니까 네네. 제가 오늘 시점 이후로 그럼 이거 해도 괜찮겠느냐 물어보세요. 진짜 부담 느끼시지 말고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늘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영상 준비하고 만들고 하는데 많은 시간 소요가 되고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그런 정보 전달해 주기 위해서 고심 많이 하고 촬영하거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